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.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16일부터 23일까지의 시장 동향 정리해보겠습니다. 먼저 주간 이슈입니다. 전쟁 우려와 함께 불타오르는 농산물 ETF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. 자,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.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대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. 바로 원자재 그리고 농산물 ETF들이 대표적인데요. 그중에 이 농산물 ETF에 대해서 어떤 ETF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원자재 ETF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농산물 ETF는 말 그대로 이 대두라든가 밀, 소고기 등 농산물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입니다.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보관이 어렵다 보니까 선물을 통해서 굉장히 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. 자, 먼저 왼쪽 차트 보시면 최근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. 농산물 전반을 편입한 ETF인 DBA ETF는 이 시장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금도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죠. 자, ETF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두 14%, 그리고 옥수수 13%, 밀 13% 등이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. 이 외에도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등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이 농산물 ETF 외에 이 농산업 ETF는 농산물의 어떤 생산과 가공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입니다. 농사에 매우 중요한 비료, 농기계,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이 동물들이 아프면 주사를 또 놔줘야 되겠죠. 이런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리고 농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것이 농산업 ETF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제 어떤 ETF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. 먼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ETF가 DBA입니다. 이 외에도 축산물이라든가 혹은 밀, 커피, 콩과 같은 이제 개별 농산물들도 ETF를 통해서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. 여기 파란색 글씨를 입힌 ETF들 보시면 운용자산 자체가 5천만 달러 이하로 크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이 중소형 규모의 ETF들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ETF들은 조금 거래하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연이어서 이제 이 농산업 ETF에는 MOO와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. 글로벌 농산업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. 이 외에 좀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에그테크 테마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에그테크라는 건 이 수경 재배라든가 혹은 로봇을 통한 재배 이런 것처럼 이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테마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농산물 그리고 농산업 ETF들까지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이슈 외에도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이슈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의 급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왔던 이제 시장 동향 좀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. 이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여전히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119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한 주 동안 유입이 됐고요. 어떤 카테고리들로 좀 돈이 들어갔나 좀 살펴보면 이 미국 대형주와 같은 시장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을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자, 반면에 이 개별 섹터에 대한 자금은 유출이 강하게 좀 나타났는데요. 좀 대표적인 것들이 에너지 그리고 금융 섹터입니다. 최근에 이제 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섹터들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갔고 반면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개별 섹터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 전반을 포괄한 ETF들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다음은 이제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. 네, 주식시장 굉장히 하락폭이 깊은 상태죠.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반면에 이제 채권은 이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
다소나마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대신에 이제 나스닥 100 ETF와 같은 이 기술 대형주들은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. 어떤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나 좀 살펴보면 에너지, 유틸리티,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어떤 것들 상승했나 좀 살펴보면 변동성 ETF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관련된 ETF들은 상승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. 네, 다음은 상승률 상위입니다.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이 주식 관련된 ETF들 중에서는 상승률 상위에 이름 올린 ETF들은 없었습니다. 어떤 이 변동성 관련된 그리고 이 에너지와 관련된 ETF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. 이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산물 관련된 ETF들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반면에 이 하락률 상위 좀 살펴보면 러시아 관련된 ETF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러시아 관련된 ETF들이 하락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. 이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 ETF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네, 한국 시장도 좀 빠르게 좀 훑어보겠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먼저 자금 동향은 한 주간 약 3,9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다만 이 인버스 관련된 ETF들에 좀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시장 하락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반면에 이 어떤 미국 대형주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상승률 상위입니다. 우선 이제 화장품 산업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. 반면에 이제 이 하락 관련된 ETF들 좀 살펴보면 탄소 배출권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ETF들이 좀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혁신 그리고 중소형 관련된 ETF들이 힘이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지금까지 한 주간의 어떤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ETF 시장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. 좀 1월 이후로 굉장히 힘든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. 정말 수익률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면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던 이슈가 실제화가 됐고요. 물론 이제 다소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 역시도 어떤 ETF로 시장 대응을 해나갈까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. 윤 선생이었습니다.